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시의회에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사 과정에서 당초보다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주상복합단지가 제외돼 시청사 건립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가 국제회의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을 비롯해 여수와 울산, 원주 등 전국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은 국제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컨벤션 도시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시의회에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주상복합 단지가 제외돼 시청사 건립비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옛 익산경찰서를 포함한 부지입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과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기 위해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 합니다. 최근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는 495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16,5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현재는 7,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익산시는 다음 주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받아들이면 설계와 철거 등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회기 때 목요일날 그때 다시 공유대 심의 몰렸어요.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LH가 참여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계획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발생하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남은 부지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니 우리 나머지 부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질 텐데.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48개 업체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아 공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은 입주할 업체가 의향서에다가 서명해서 받았어요.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추진되는 홀로그램 지식산업센터.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 아니면 다시 막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대선 공약으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6 하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초광역 균형 발전과 미래산업 육성, 전북 광역권 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것으로 사업비는 65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정달에 정당했고 앞으로 설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간 지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면 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 군산 조선소가 일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희망 고문만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조선소의 근무 인력은 1,080명으로 전성기 때였던 5천여 명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 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달라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신항과 군산항의 통합 관리를, 김제시는 별도 무역항 지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조력 발전으로 상시해수 유통을 해야 하고 매립은 지진에 대비해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정책학회가 어제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 오창환 전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심각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와호처럼 조력 발전으로 해수를 상시 유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추가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매립의 속도만 내면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며 안전한 매립을 주장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성장센터를 건립합니다. 군산시는 앵커 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성장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기업의 생활 여건을 높여줄 복합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합니다. 시는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군산시가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비안도와 방축도 해역에 갑오징어 통발을 각각 300개씩 설치했으며 다음 달 초에는 북쪽 연도 해역에도 30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방축도에는 인공해조장 10곳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종자 방류도 병행해 어족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익산 고도지구에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금마면과 왕궁면에 지정된 고도지구입니다. 익산 시민이 이곳에 한옥을 짓거나 개축하면 평가 기준에 맞춰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8월 29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국제회의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을 비롯해 여수와 울산, 원주 등 전국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은 국제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컨벤션 도시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1년 전 문을 연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2,400석 규모의 대회의장과 12개의 중소회의실, 전시장을 갖췄습니다. 도내에서 1,000석 이상 전문 회의시설을 갖춘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해 매출이 5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8억 원을 목표로 할 만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20여 건의 행사 가운데 국제 행사는 3건, 도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예비국제회의 지구로 지정되면서 국제행사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문체부가 지난해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지정입니다. 군산은 중대형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박물관 등 다양한 집적시설을 갖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군산만의 독창적인 마이스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 새만금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의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외국에 나가서 저희가 군산시를 알리고 저희 쪽에 다양한 해외 유관 전시들 그리고 해외 유명 포럼들을 저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도시가 독점해온 마이스 산업, 군산시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전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삭칭해 소개비를 뜯어낸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 남성은 군산의 한 사업가인 70대 남성에게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고위직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의 한 선착장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군산 장자도 선착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50대 남성은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운영 사이트인 축사로에서 회원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국정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오늘 누리집 공지를 통해 회원 개인정보 유출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이 해킹을 당하면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입 회원은 농민 8,300여 명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초등학생이 공원에서 불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군산 미룡동의 한 공원에서 불을 피운 초등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이날 이 공원을 비롯해 3곳에 불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파출소로 이미 동행한 후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A군의 행위는 도시공원법과 산림법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군산시는 보호자와 면담 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어울림파크 골프장 인조잔디 정비와 낭산면 버스 승강장 확충, 싱품마을 급경사지 정비 등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월 24일부터 8일간에 걸쳐 15개 읍면에서 진행됐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 363건이 접수됐습니다. 도교육청이 특수학급에 순회교사 7명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전주와 군산, 익산에 7명의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회교사 배치는 초중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수업 결장이 발생하면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은 학교 측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군산대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저녁밥도 제공합니다. 저녁밥은 오는 24일까지 하루 150명의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학생 식당을 방문해 1,000원만 내면 4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된 저녁밥이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 김제, 완주시가 문체부의 자전거 여행 콘텐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제와 완주는 자전거 여행길 콘텐츠 분야, 남원시는 자전거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벽골제를 거점으로 산, 들, 강을 잇는 코스를 개발하고 완주군은 삼내, 소양, 고산, 동산 권역의 10개 코스와 라이딩 앱 개발, 남원시는 요천, 백리, 숲길 중심의 40km 신규 코스를 개발해 철도 연계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착한 선결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누적 금액은 20억 9천여만 원입니다. 전북자치도 본청과 소속기관이 3억 7천여만 원, 도내 14개 시군이 15억 1천여만 원,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이 1억 9천여만 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상반기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북대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방위사업 분야 인력들의 필수 자격증으로 전북대는 전문 지식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방위사업청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방위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부터 4일간 왕중리유정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야행은 14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소원 등 날리기 등 60여 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히 지난해 야행보다 야간 경관 조명이 더욱 확충됐습니다. 올해도 차 없이 오는 야행을 운영하면서 공설 운동장과 세계유산센터 등 3곳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19일 백제왕궁에서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축제에서는 이리농악, 진주 삼천포농악, 임실 필봉농악, 강릉농악 등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악단 4곳이 참여해 농악 가락을 선보입니다. 농악은 음악과 무용을 넘어 공동체 정신과 농경문화의 삶을 녹여낸 전통예술입니다.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철도 관광객이 오늘 익산을 찾았습니다. 시에 따르면 철도 관광객은 총 210명으로 이들은 1박 2일 동안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달빛 소리수목원 등 익산 주요 명소를 방문합니다. 또 이들은 밤에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년 만들기 청춘 섬 A달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에서 1대1 스피드 데이팅, 포토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지망합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60% 이상의 성사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민 또는 군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남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산시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소를 추진했습니다.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왔고 이번 대청소도 깨끗한 개정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2도, 익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4도에서 25도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말에 비가 내리며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주말에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